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역사를 잘 보게 되면은 반복을 하죠. 반복. 예를 들어서 전쟁을 심하게 해요. 그러면 남자가 많은 사람을 죽잖아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으면 그 다음에 인구가 모자라니까 사랑해서 아기 많이 낳는 평화 시대가 오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 싸움하다 보면 전쟁이 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같은 거라는 거죠. 따로따로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겨울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역사를 뇌정보로 보는 것하고 유전 정보로 보는 것하고 이제 차이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뇌정보로 볼 때는 사람들이 무슨 벽화라든가 유골, 해골 같은 거 뭐 조사해 가지고 연대수를 찾아내고 어떻게 발전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공통되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처음에 수렵 시대죠. 그때는 짐승처럼 뭐 다니면서 짐승도 잡아먹고 곤충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렇게 나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살던 시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이 다 죽으니까 큰 짐승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 맹수한테 인간이 많이 잡아먹히고 하고, 그래서 순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도 아주 정성기가 있었고 순환기가 있는데, 이 순환기 때 역사는 발전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몸만 사용하다가 머리를 쓴 것이 농업이고, 그 다음에 목장을 한다든가 배를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다거나, 이것이 아마 최초로 뇌정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유익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뇌정보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뇌정보를 잘 쓰면은 육체를 쓰는 사람보다는 더 잘 사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써가지고 짐승을 키우고 짐승을 사람 대신 소말을 부려 이렇게 썼는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기계를 발명한 거예요. 전기기관차라든가 모터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걸 발명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머리 쓰는 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발전되니까 정보를 쓰는 시대로 지금 바뀐 거예요. 정보 쓰는 시대가 언제였냐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정보 시대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컴퓨터로 역사를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반성이 시작됐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뇌정보를 발달시키다 보니까 살기는 편해졌는데 문제는 계속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정보의 부작용들, 뇌정보로 만든 것이 뇌정보를 지배한다는 것을 근간에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100년 전부터 사람은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뇌정보로 만든 게 뭐 있겠습니까? 기계 이런 건 두 번째예요. 그죠? 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조직, 돈, 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 뇌정보로 만들었는데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뭘 합니까? 왜 인간을 위해서 뇌정보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왜 조직의 노예가 되느냐, 이거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뇌정보로 만든 것이 거의 다 인간을 지배해서
인간이 이제 왜소하게 됐어요. 천한 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뇌정보를 써서 편리해지고 먹는 걸 해결하고 입는 걸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져서 거의 신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악마 같은 존재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뇌정보로 우리가 만든 것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이제 더 급변 시대가 온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 AI 시대가 온 거예요.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탄생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 바둑, 알파고인가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세계가 한번 뒤집혔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지금 겁을 먹기 시작해. 이제 어떻게 겁을 먹습니까?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시대에 왔는데,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은 뇌정보가 기계보다 더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뇌정보만 쓰던 인간이, 뇌정보만 믿고 살던 인간이 이제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가 너무 뇌정보를 의존하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 중에서 뇌정보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컴퓨터가 생기면 이용하면 되죠. 근데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살아남느냐를 연구를 하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변혁의 시대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내가 타고난 유전 정보인 사랑과 지혜와 건강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부모로부터 받아 살아있는 이 정보를 쓸 길이 없다는 게, 쓰는 방법을 왜 길이 없느냐? 이거는 남한테 배울 수 없어요. 근데 남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잘 보면은 지금은 이런 거, 옛날에 아주 옛날에 몸만 쓰던 그 시절에 머리를 써야만이 살아남았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뇌정보만 쓰던 시대에 유전 정보를 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틀림없이 쓸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나온 건데 왜 안 쓰겠어요? 아직 쓸 때가 안 돼서 안 쓴 거예요. 자,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내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를 우리가 성장 과정을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성장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인류의 이런 긴 역사하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역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맨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은 거의 20살까지 몸이 크면서 몸 가지고 쓰는 일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힘이죠. 힘 가지고 그 사람의 우열을 가르는 거죠. 그러다가 19살 지나면서 뇌정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정보가 뭐죠? 지식, 정보. 그래서 정보가 많이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까지 발전하냐 그러면 38살까지 뇌정보가 발전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인류로 말하면 38살까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 그러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니까, 이건 뭐냐면 뇌정보가 발달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더 발달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뇌정보로만 진짜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유전 정보로만 느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뒀어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머릿속에 두고 여러분이 입력된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은 따로 있어요. 근데 신도 머릿속에 있는 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자도 머릿속에 있는 성자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성자가 아니고 그렇게 배운 거죠. 실제 성자는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화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유전 정보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도 38이 지나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정보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다못해 마누라를 다스리고 살래도 지혜가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도 내가 타고난 사랑을 하면 쓰면 쓸수록 좋아져서 결국 사랑할 수 있는데 배운 거 머릿속에 있는 사랑으로 하려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와 있냐 그러면 유전 정보를 개발해 쓰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자각을 한 시대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대충 말해가지고 뇌정보로 본 역사입니다. 뇌정보로 본 역사는 쉽게 말하면 뇌정보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성장 과정을 뇌정보로 알 수 있잖아요. 19살까지 키가 크고 이게 유전정보 발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신이 38살까지 크고 한계가 오니까 유전정보로 개발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57살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사랑은 57부터 76세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살아있는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일을 따먹으려면 천도복숭아를 따먹으려고 그러면 과일이 익는 시간에 따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따먹는데 그것도 맛없는 뇌정보로 만든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도 사랑을 못했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57세까지 기다렸다 시작을 하세요. 그 전에 우선 지혜를 개발해 두세요. 배운 거를 우리는 무시하고 지식을 무시하고 지혜가 소중하다는 걸 자기 암시를 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 것마다 배워서 하려고 들지 말고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 이제 유전정보적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유전정보적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전정보니까. 여러분 유전정보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지금 현미경으로 다시 말해서 과학에서 보면은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세포 속 DNA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성장한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